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지난달에 키워드를 뭘로 뽑았냐면은 노 마스크로 뽑았습니다. 노 마스크. 자,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이제 1년 반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적 거리두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않고 공장이 멈추고 이런 일이 우리 일상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 늦가을 정도 되면 마스크를 야외에서는 벗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를 벗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경제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미국발 물가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3억 명이 넘는 인구지만 상당한 수의 어떤 그런 백신 주사를 맞고 그리고 많은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전 세계의 어떤 금융이라든가 경제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원래도 그랬지만 그런 과정에서 양적 완화가 테이퍼링으로 바뀌겠죠. 테이퍼링이란 건 뭐냐면 끝이 가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돈을 막 풀다가 돈을 이제는 풀지 않고 회수하는 출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미국이 올라갈 수 있겠죠. 즉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려서 물가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물건을 비싸게 더 살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던 증거니까 그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금리가. 그럼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6%입니다. 그 전달에 2.3%였고요. 2%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즉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9년 이래 최고로 높은 물가 상승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2% 플러스 알파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가 미국같이 강대국이면서 기축통화국이면서 집단 면역이 된 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유로존이죠.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거기에 회복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늘 신흥국이 뒤따라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달러라는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은 즉각 움직이죠. 즉 신흥국에 나와 있던 즉 미국의 돈을 풀어가지고 달러가 풀어서 나왔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죠. 90년대 97년 8년도 이때 외환위기 때 어땠습니까? 1달러에 거의 2,000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폭등했던 거죠. 달러 가치가. 즉 원화 가치는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신흥국들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즉 미국보다 금리에 더 우위에 있어야지만 돈들이 머무르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가 더 올라가고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즉 주가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가 넘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1,120원쯤 되고 있는데요. 이게 1,300원 된다고 치면은 그런 과정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있는 달러 즉 외화 자금들이 해외 즉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로존 나간다고 치면은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럼 1달러에 1,300원, 1,400원 되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비싸게 사야 되니까 석유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2%는 보거든요. 그럼 2% 정도면 적당하다. 왜냐면 물가가 2% 정도니까. 즉 대한민국의 잠재 국가 성장률은 2% 정도 보거든요. 2020년대를 통산한다고 치면 10년 정도로 본다면 그전에는 3%, 4%였었습니다만 그럼 물가와 비슷하게 가는 것이 금리니까. 근데 예금금리가 2% 된다고 치면 대출금리는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기본이. 자, 그러면 1,7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인데 2%포인트가 올랐다고 볼게요. 지금부터 한
1년, 2년 후 정도에 금리가 올라서 그러면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의 거의 34조 정도, 1700조의 2%니까 이 정도 자금들이 써보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이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실 가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1분위, 5분위까지 이렇게 소득 계층비 나눈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5분위, 1분위 이러한 양극화된 그런 그 부유층과 서민층의 어떤 자산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회복이 되는 분위기인데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미국부터 그 다음에 뭐 유로존 그리고 마지막에 신흥국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흥국도 아니에요. 중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로존 발악이에요. 그 나라들이 활성화돼서 소비가 많아지면 우리는 그 소비를 수출품으로 대체하는 그런 수출 주도형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을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금리 물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어떤 가계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죠. 즉 달러 표시 자산이 있다면 좀 더 늘릴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자,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입니다. 좀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가장 높게 올라간 셈이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5.2포인트입니다. 그전 때보다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100보다 높다는 것은 경제 상황을 희망적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BSI 지수는 96포인트입니다. 100보다는 아래지만 상승 무드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무역 수지는 29억 달러 흑자입니다. 즉 13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요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4,523억 달러입니다. 역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 중에 있습니다. 자, 주가 지수는요 제가 6가지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하고 나스닥만 조금 내렸지만 사실 미국 주식 다우존스 지수가 뭐 34,000포인트 이상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000포인트를 넘나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숫자거든요. 저는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 때부터 저는 관찰을 하겠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30년 전 그때 10,000포인트가 안 됐을 때. 그럼 그때부터 지금 뭐 3.4배 정도 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산업 지형도 바뀌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 중심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3,200포인트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100포인트를 출발했으니까 32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수출 품목의 포트폴리오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반도체부터 조선사업소부터 뭐 의약품서부터 이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석유 제품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 세계에 그 마스크를 벗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온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그만큼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요 1.134%입니다. 그 전달보다는 0.004%포인트 올라갔는데 내려갔는데 1% 초반에 멈춰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물가 상승발 금리 인상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미래 방향성이 금리가 인상될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따라서 은행 최고금리와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는 똑같습니다. 각각 0.7%와 2.5%를 가지고 있고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이 1.04%고요. 신규 취급의 기준이 0.82%입니다.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소폭 내렸습니다. 0.02%포인트씩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출은 아주 안정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까 가계의 어떤 재무 포트폴리오를 바꿔보자 라는 제안을 살짝 드리는 겁니다. 환율은요 지금 현재 1123원 61전입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전 달보다는 4원 86전이 올랐습니다. 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배경에는 역시 이제 어떤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측면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700조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웬만한 우리나라 그 어떤 우량 기업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외국인 자금으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금들이 더 선진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이탈한다고 치면은 코스피 지수는 뚝 떨어질 것이고 환율은 대폭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자, 1달러에 1120원 정도가 1달러에 1300원 된다고 치면은 거의 200원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련 어떤 해외 주식이라든가 뭐 달러 표시 보험이라든가 달러 표시 예금이라든가 또는 뭐 금 같은 거, 금 같은 경우는 국제 금 시세가 달러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러한 자산들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화량은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풍부합니다. M2 총통화죠. 11%가 증가했어요. 지난달이 그 작년에 비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 자체에 어떤 자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즉 아직까지 뭐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3기 신도시 수도권에 분양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뭐 보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된 건 아니지만 토지 보상이 제가 얼핏 통계자를 보니까 50조 정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조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이 새로 생겨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움직이면서 다른 여타 자산들의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화 승수라고 합니다. 가령 1억을 찍어내면 20억, 30억 정도의 시중에 통화량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걸 건설 관련 그런 자금이 풍부해져서 시중에 통화량은 여전히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는 달러 자산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래서 M2 증가율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그 반증이 바로 투자자 예탁금이 67조나 되고 코스피 주가 대금이 15조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이 소폭 올랐습니다. 원래 펀드가 좀 내렸거든요. 펀드 운용 그 규모가. 근데 이게 다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풍부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지속되다가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어떤 에너지 소비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상화폐 채굴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비행기죠. 비행기 뜨고 또 공장에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배럴당 3달러 50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월 평균으로 지난달이죠. 자, 그래서 66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실 작년 뭐 3월, 4월 이때는요, 선물 가격 기준입니다만 유가가 말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돈을 줄 테니까 퍼가라 이런 정도로 그 어떤 시추에서 석유를 뽑아내는데 뭐가 창고도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석유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발 물가 상승은 뭐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자, 국제금시세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죠. 근데 반대인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자산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라는 거, 암호화폐죠.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해지니까 뭐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말, 그 사람 트윗 한 번에 출렁출렁 하니까 사실 믿을 수 있는 자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상대편에 있는 그런 안전자산 쪽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금시세가 온스당 1850달러 65센트였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전달보다는 무려 90달러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이죠. 안전자산이지만은 변동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여전히 상승 무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이 0.6%가 올라갔고요.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0.3%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이 어떤 주거시설발 물가 상승도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마스크를 언제 완전히 벗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야외에서부터 벗겠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 거기에 따른 금리 상승, 거기에 따른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이 좀 메커니즘이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즉 선진국, 미국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입김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잊고 살던 환율이 뭐 중요하다가 이제는 환율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서부터 해외 직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보면 이제 다 달러 어떤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그런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